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거 동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25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이제 월요일 27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1월도 한 주도 채 안 되죠. 월요일부터 따지면 이제 5일 정도 남았네요. 얼핏 생각해 보면 뭐 밀레니엄이 온다 뭐 그래서 1999년도 뭐 12월 31일에 뭐 지구가 망하네 어쩌네 버그 때문에 뭐 컴퓨터가 큰일 나네 뭐 했었는데 뭐 아무 일 없이 또 25년 물론 중간에 뭐 정치적인 일이나 무슨 뭐 국제적인 정세나 여러 가지 일들은 많았지만 또 무탈하게 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염증과 뱃살입니다. 아, 진짜 심각하죠. 저도 이제 뱃살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도 뱃살이 좀 줄어들질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복부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105페이지에 보게 되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의 세포에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 비만이 심하게 되면 불임, 임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이가 유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엄마 자궁 속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을 안전하게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이 죄악은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그냥 뭐 표준 체중, 뭐 표준 체중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당한 지방,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BMI 표준에서 3에서 5kg 정도 더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른 것도 선호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뚱뚱한 것도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에는 염증 키우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뭐 남성들뿐이 아니라 여성들은 특히 심한데 생애를 거치면서 다이어트를 안 해본 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몇 분 아는데 다이어트를 그 마른 분들도 살이 쪘다고 뭐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안 한 여성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해서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다들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이 굶으면서 혹은 한 가지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게 맞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고 우리 몸에 질병이 없게 되면 우리 몸은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음식물의 오염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방을 쌓아놓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올바른 식단으로 가서 몸이 건강해지면 사실은 우리 몸은 물론 뭐 수립 채집 생활을 하는 원시 시대에 3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00%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초고도 비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거리를 걷다 보면은 굉장히 젊은 여성들인데도 너무나 초고도 비만, 서양식의 비만도 그렇고 뭐 젊은 남성분들도 그렇고 너무 그 서양식의 비만들이 많지요. 이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다이어트는 이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몸에게 들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욕구불만 상태에 빠질수록 내장 지방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내가 이 다이어트만 끝나면 이걸 꼭 먹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또 그 음식들을 먹게 되고 다시 요요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두 번째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총 5kg이 빠졌는데 알고 보니 지방이 아닌 근육에서 빠진 거라면 실패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 거죠. 결국 이 두 가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가 이 다이어트 끝나면 이걸 꼭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2페이지에는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개명 해가지고 이제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개명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식사는 길게 하기. 이거는 뭐 누누이 저희가 어릴 적에 얘기했던 거 부모님들한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었던 겁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맨날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뭐 골고루 먹을 반찬도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간 그거조차라도 골고루 먹으라는 그런 꼭꼭 씹어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절대 빨리 먹으라는 소리를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빨리 먹으라는 재촉을 받죠. 물론 요즘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뭐 TV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늦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시간에 쫓기고 학원 시간에 쫓기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본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개명에서 첫 번째는 식사는 길게 하기예요. 그래서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혈당이 치솟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두 번째로는 수시로 물 마시기. 이게 참 현대인들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를 마시고 그거를 물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한 잔 정도는 물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카페인 양이라고 한다면 시킬 수는 있지만 현대인들은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이어트 기간뿐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소화, 흡수하고 대사시키고 배출하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염증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아예 잡곡밥 같은 경우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현미밥을 먹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꼭 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로 밥을 하려고 한다면 8시간 이상 불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발화 현미를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안 되면 발화 현미를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조금 고가입니다. 물론 뭐 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게 좋은데 근데 현미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현미밥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거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먹는 것들이 대부분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거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그 까실까실한 현미밥을 씹어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사실은. 스스로 각성이 돼서 현미밥을 먹어야 되겠다 깨닫지 않는 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이 현미밥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쌀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주식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뱃살 감량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뱃살 감량뿐만 아니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변비에도 좋고요. 뭐
뭐 하여간 다 좋습니다. 바꾸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밥은 소식하기. 뱃살이 걱정이라면 밥은 적게 반찬은 다양하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밥의 양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 반찬, 해조류,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거나 영양결핍으로 탈모, 피부 노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찬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내장 지방을 빠지고 덤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데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요즘 가장 흔하게 이제 저희 동네에서 채소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봄동을 팝니다. 봄동이 왜 봄동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봄에 추운 겨울을 깨고 봄에 막 나와서 신선하게 먹는 게 그래서 봄동이거든요. 지금이 봄입니까? 수박이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까? 딸기가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진짜 훨씬 낫습니다. 만배 천배 낫습니다. 그런데 과연 얘네들이 생명이 있는 음식인가? 패스트푸드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뭐 단지 식이섬유 조금 더 들어있고 뭐 비타민 미네랄 조금 더 들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상쇄할 만큼 당분이 또 들어있지 않나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소 반찬을 많이 먹는 것도 다 좋은데 제철 반찬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철에 나는 게 과일조차도 모르는데 뭐 이 아이들이 이제 조만간 커서 엄마가 돼서 뭐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먹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움이 솔직히 되게 많습니다. 몇 년 뒤에 한국인 체질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사실 심히 앞섭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도. 물론 그때는 저는 뭐 완전히 뭐 한 세대 지나가면 30년을 의미하는 건데 뭐 90이 넘어가 있겠죠. 다섯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왜 자꾸 허기가 지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식단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자주 배가 고픕니다.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가 금방 꺼지는 일이 빈번하지요. 굶주림을 참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든든함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푸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하면은 대부분 육고기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육고기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성보다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고기를 통해서 얻는 단백질을 얻으려면 식물을 통해서 그 양을 얻으려면 2배, 3배를 먹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솔직히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닭 가슴살이라든지 돼지고기, 소고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소고기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모든 지방, 기름, 힘줄 할 것 없이 다 제거하고 순살만 드셔야 되거든요. 돼지고기도 삼겹살에서 기름 다 빼고 살코기만 드셔야 되고요. 닭고기에서도 뭐 기름 붙은 부위 말고 뭐 퍽퍽한 가슴살 이런 것들만 드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드시라고 하면 몇 분이나 드실까요? 그러니까 식물성에도 굉장히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 양을 늘리면 됩니다. 그걸로 반찬도 해 드시고 뭐 프로틴 종류를 구하셔서 드신다고 한다면 배고픈 다이어트,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다이어트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의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 중중소 또는 중대소로 먹으면 되는데 아침과 점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저녁 식사만큼은 소, 즉 새끼 중에서 가장 단촐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이어트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조식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어디 아프거나 뭐 이렇게 질병이 걸렸거나 뭐 그런 거는 없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진을 받거든요.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받으라 그래서 받는데 뭐 특별히 질병 같은 거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지만 정말 하루 세 끼를 먹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거든요. 왜 꼭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아침을 뭡니까? breakfast입니다. breakfast. 어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3일 단식을 하더라도 3일 단식까지 가는데 3일 동안 서서히 식사량을 줄여가지고 제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제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3일 전부터 서서히 식사량을 줄여서 본단식 들어가는, 그건 이제 예비단식이라고 하는데, 본단식이 3일이면 예비단식도 3일입니다. 그래서 한 끼씩 한 끼씩 한 끼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양을 두 끼를 세 끼에 나눠 먹든 뭐 한 끼에 다 때려 먹든 하더라도 줄여 나가는 게 그게 예비단식이고요. 이제 본단식 3일이 들어가면 물과 미네랄 정도만 좀 챙겨 드시고, 비타민 미네랄 정도만 챙겨 드시고 안 먹는 거죠. 사실은 물만 드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단식 3일이 끝나면 이제 회복식이 있습니다. 회복식. 그건 본단식 3일을 했으면 6일을 하는 겁니다. 서서히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꼭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두 끼 먹고 싶은 사람은 두 끼 드시면 되는 거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싶은 사람은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끼 먹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이 매일 되는 거예요. 매일 간헐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찌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거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각자가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7번째가 간식 챙겨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기진 상태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간식이라고 해서 뭐 햄버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방울토마토나 뭐 견과류 뭐 대여섯 개 정도 뭐 이렇게 챙겨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돼 있네요.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너트,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카카오 99%의 다크 초콜릿 2조각과 물 혹은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단 카페인에 예민하다면 오후에 초콜릿 섭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간식은 괜찮다는 거죠. 8번째, 설탕을 멀리하기. 이거는 뭐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설탕을 멀리해야 됩니다. 설탕 가까이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9번째가 걷기 운동하기. 내장 지병을 태우려면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보 걷기가 뭐 그렇게 뭐 도움이 되겠느냐 하지만 사실 걸어보십시오. 하루도 안 빠지고 걸어보십시오.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라는 것은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만보 걸으면 5km, 5.3km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한 8km 정도 됩니다. 만보를 걸으면. 키로수로는. 제가 바뀐 것 같네요. 제가 한 8km 정도 되고 집사람이 한 5km 정도 됩니다. 그지만 그거를 매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8km 단축 마라톤도 하는 것처럼 매일 걸으면 예상 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10번째는 모든 것을 습관화하기. 이거 정말 이 9가지, 앞에 얘기한 9가지를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한다고 한다면 뭐 다이어트를 성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다이어트도 되겠죠. 지금 뭐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9가지 생활 습관을 시키면서 10번째는 이거를 생활화 한다고 한다면, 루틴화 한다고 한다면 건강한 생활,
다이어트뿐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 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서 뒤에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예상 외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